안녕하세요, 와셔즈입니다. 장이 계속 빠지고 있는데 앞으로 한동안 이럴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오늘은 마음의 안정을 찾고 힘내서 하락장에 대응하자는 취지로 국내 1세대 투자자 중 한 분인 민병걸 선생님의 천리포 수목원을 배경으로 깔아보았습니다. 일단 먼저 마음부터 단단히 먹어야 하고 길게 봐야 합니다. 길게 보라는 이유는 제가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기에 바닥을 찍고 회복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훨씬 더 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만 불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이어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아예 넉넉하게 1년 정도는 바라보고 손실을 회복시킨다. 이러한 관점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대출이나 레버리지가 큰 경우 버티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부분이 하락장 대응이지만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먼저 이야기해보고 가겠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수 중에 금리 인상 부분이 있는데 금리가 오를 경우 스탁론이나 주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에 영향을 주며 생각보다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장이 지금 현재 18조 정도 규모라고 하는데 이 뉴스토마토 기사 내용을 보게 돼도 그렇지만 저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데 10월 한 달 동안 주가가 상당히 폭락했음에도 아직 신용융자 부분이 너무 큽니다.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의 자금 형태가 우량하다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죠. 조금이라도 주가가 오르면은 이런 물량들이 나와가지고 주가가 오르는 걸 방해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투매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형태의 자금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수가 더 빠지면서 자신이 투자한 주식에 신용 물량이 많다 이럴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반대 매매로 인해 주가 하락의 피해를 함께 볼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길게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가? 이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주식은 가지고 있더라도 주식 관련 대출은 없어야겠다는 점.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레버리지라든가 대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관리나 대비 그리고 이제 스스로만의 출구 전략을 좀 준비해 놓아야 한다는 점. 이 부분을 얘기 드리고 싶고요. 최소한 1, 2년 정도의 생활비는 확보해 놓아야 된다. 이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전업 투자자한테만 해당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주가가 지금부터 더 빠져가지고 1,500이 간다. 물론 이제 1,500이 가면 절대 안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너무 싼 주식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럴 때 미리 확보해 놨던 생활비라든가 아니면 긴급 자금 어떤 전세라든가 아파트 잔금이라든가 이렇게 미리 좀 확보해 놨던 다른 용도에 쓰여질 자금을 주식을 사는데 쓰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으로 인한 실패담도 인터넷에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비하고 어떤 용도가 명확하게 정해진 자금은 절대로 손은 안 대야 된다. 이 부분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준비가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 그 다음으로는 하락장이 찾아오면 우선 이제 공포감이라든가 불안감 이런 것들이 좀 생기는데 마음이 좀 안정화되고 상대적으로 어떤 주가 변동성에 심리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마음을 추스렸다고 해서 기분이 좋아지거나 이런 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겠죠. 적어도 이제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좀 안정을 찾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 이러기 위해서 여행을 간다거나 취미 그리고 이제 좋은 친구를 만나거나 명상을 하고 좋은 책 읽기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좋은 것 같고 저는 사실 올 하반기 장을 좀 한 6월, 7월서부터 좀 안 좋게 본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한 부분도 있는데 유튜브를 하니까 좀 저도 이제 마음이 다른 투자자처럼 이제 좋을 수만은 없지만 그래도 유튜브가 저한테 이제 좀 이런 하락장에 마음을 좀 다지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면은 이때부터 이제 투자 공부라든가 이런 것들 좀 하는 거죠. 체력 단련도 같이 하면 좋고 그리고 이 다음에 투자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이 변하는 거하고 나의 상황이랑 사실 상관이 없는 건데 사람들은 시장이 급등락을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자신의 행동을 이제 대응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지나고 나 보니까 내 상황에 맞춰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다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판단이 섰을 때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게 좀 더 결과가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과 경험을 토대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금융위기가 오거나 하락장이 좀 길어지면은 전업투자자 사무실 가고 같이 있는 사람들 보면 게임만 한다거나 아니면 골프 치러 나가거나 계속 이제 술 먹으러 나가거나 그 사무실 안 나고 어디 딴 데 가서 사람들 만나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뭐 그런 것도 뭐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시장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판단을 잘못하는 것보다는 뭐 그거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락장에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 파생 상품 같은 걸 해본 적도 없고 이 상품의 성격 자체도 잘 모르는데 단기간에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서 갑자기 파생 상품을 띄워든 사람들이 꽤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서 없는 땡빛의 무슨 어떤 그 일수 같은 어떤 이제 그런 대출금, 고금리 대출 같은 걸 끌어들여 가지고 바닥이라 생각해서 주식을 이제 사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운이 좋아가지고 뭐 잘 되면은 소실도 빨리 회복하고 좋을 수 있는데, 보통 확률적으로 보면 이로 인해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절대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뭐 기본적인 재미없는 이야기였고, 다만 이제 뭐 기본적인 것도 잘 안 할 수 있기도 하고 제가 다른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제 자신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들 뭐 어느 정도 잘 자신만의 방법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고, 뭐 제 이야기는 뭐 참조 정도로 한번 해보시고, 하락장 만약에 길어지더라도 잘 대응하셔가지고 소실 관리 잘 하시고 나중에 장이 좋아졌을 때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잘 관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